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실은 이 자소서 영상을 봐야 될 친구들이 몇 안 되죠. 왜냐면 지금 고3은 이미 끝났고 자소서 다 제출했죠. 지금 고1 학생들은 자소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그냥 몇 마디 짧게 할 겁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좋은 자소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소서를 좀 평가를 해주시거나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나 학원이나 업체는 엄청 많죠. 아니,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정하는 규칙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특색 있게 솔직하게 쓰면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예전에 비해서 자소서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자소서를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도대체 자소서를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미 나와있죠. 제발 좀 미리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뭐 정시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시에서 자소서를 쓴다라는 얘기는 종합전형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작년 올해 넘어오면서 자소서 쓴 학교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죠. 적어도 내가 종합전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자소서를 나중에라도 안 쓸 수 있지만 제발 종합전형 한 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겨울방학 때 자소서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정말 적극 강추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혹시나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자소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좀 이빨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소서 문항이 축소 및 변경됐다. 작년까지는 질문이 3개 내지 4개가 있었습니다. 즉 3개, 1번, 2번, 3번이 공통 문항이었고 4번 문항이 대학교에서 물어볼 거면 물어보고 싫으면 마라, 뭐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공통 문항이 2개로 줄었습니다. 이거 아주 찬성입니다. 1번, 2번 좀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어느 학교든지 자소서를 받겠다 그러면 질문 2개를 할 수 있고 질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니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뭔가 따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질문 하나는 내가 더 줄 테니까 3번으로 해서 물어봐 라고 총 3개까지 쓸 수 있죠. 내용이 뭐냐면 1번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빨간 거 표시해놨죠. 학교에서 했던 활동 중에서 내가 요런 경험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1500자로 적어라 이겁니다. 내가 무슨 관심이 있었고 어떤 좋은 경험을 했는지 반드시 학교에서 했던 거. 단대 세우면 안 돼. 예전에 막 초논문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학교 안에서 했던 거.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2번은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울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했던 내용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학업을 보겠다. 두 번째, 인성을 보겠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죠. 3번은 대학별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주로 3번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 왜 꼭 우리 학교를 오고 싶어 하니? 특별한 이유가 있니? 한번 적어볼래?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학교별로 전부 다 다르다는 거에서 3개를 잘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구라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있는 내용을 쓰고 너무 포장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설명문 형식으로 보통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뭐냐면 이런 거 적으면 안 됩니다. 제가요 토익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이런 거 적으면 큰일 납니다. 적어놨죠? 요거 하면 빵점 처리됩니다. 간혹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지수생들이. 그러면 제가 작년에 냈던 자소서가 있는데 유사도 검사를 돌리면 99% 나올 것 같아요.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군데 학교에 전화해 봤습니다. 설마 자기 걸 자기가 베꼈다고 페널티를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기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수생 같은 경우도 작년에 썼던 걸 몽땅 뜯어 고칠 필요는 없다. 그냥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글은 손 볼수록 좋아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대충의 서머리를 했다면 언제 써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적어놨죠? 한 학년 마치고 겨울방학 때 2학년 겨울방학 때 초안을 작성하는 게 좋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 실은 자소서를 제출하는 거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9월 정도 됩니다. 한참 바쁠 때죠. 왜냐?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교과도 늘어났지만 종합이랑 교과를 섞어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입시를 준비하는데 정말 빠듯한데 자소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오케이 오늘 한 2시간 정도 자소서를 써야겠어 라고 잡으면 그날 하루는 끝장입니다. 왜냐? 글쓰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죠, 거의. 근데 왜 미리 쓰라고 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여름방학 때 자소서를 써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뭘 기반으로 쓰냐면 내 학생부를 베이스로 해서 자소서를 쓰게 되죠? 그러면 10중 8군 이런 느낌을 팍 받게 되죠. 아, 내 학생부는 쓸 게 없다. 와, 학생부 쓰레기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고3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 더 이상 커버 칠 수가 없죠? 왜? 이미 끝났거든요. 끼키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전자공학과를 쓸 거니까 혹시나 세특을 쓸 때 거기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정도 부탁 아닌 부탁 그런 부탁 수련하는 선생님도 엄청 많지요. 그러느니 미리 자 여기에 적어놨습니다만 초안 작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미리 작성을 하라는 게 완성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번과 2번과 3번 자소서를 적어도 키워드라도 잡으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내가 무슨 학과를 쓸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학생부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는 공학도로서의 자질이 보이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좋은 말은 써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확실하게 과를 정하지 못했어. 그러면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이 친구는 전자공학과를 좋아한다. 기계공학 쪽으로 뭔가 소질이 있다 이런 멘트를 써주면 미리부터 준비했나 라는 게 어필이 될 텐데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두리뭉실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는 무슨 과를 가려고 하는 거야가 학생부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자소서를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는 게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자소서를 초안이라도 잡는다. 키워드라고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과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학생부 내용을 뽑아서 스토리를 만들다 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 가서 그냥 말장난으로 뭔가 맞춘다기보다는 2학년 겨울방학 때 자소서에 초안을 잡아봄으로써 3학년 1학기 때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하다못해 독서록으로 책을 읽는 것만이라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의 방향성과 색깔을 맞출 수 있는 유리함이 있는 거죠. 어차피 하게 될 고민을 6개월에서 8개월 먼저 함으로써, 즉 고민하는 시기와 순서를 내가 정함으로써 3학년 1학기 학생부가 색깔이 분명해지고 나중에 자소서에 쓸 소재, 글감, 콘텐츠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적어도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자소서, 즉 종합전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마음을 먹었다가 겨울방학 정도가 되면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3학년 1학기 플랜을 짜기 전에 꼭 자소서 초안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 이건 좀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3학년 여름방학 때보다는 2학년 겨울방학 때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 수월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리 작성하는 게 좋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도 학과 정도는 결정을 하게 되면 내 학생부의 색깔이 분명해진다. 진로활동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죠.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 희망이 다르다. 그러면 좀 중구난방이죠. 물론 거기에 적당한 근거를 대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과를 바꾼다라는 얘기는 정말 뭔가 띵 하는 게 있어서 바꿨다기보다는 구체적인 게 아닌 게 구체적이 됐다거나 아니면 성적에 맞춰서 과를 바꾼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리 준비하는 게 낫고 고3은 당연히 맞습니다. 바쁘지요. 그리고 2024학년 자소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현재 2학년 학생들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성 못하더라도 키워드, 적어도 거기에 대한 글감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정도로만 적어 놓더라도 2학년 말에 자소서의 효용성은 충분히 우리가 써먹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꼭 5월 겨울방학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